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차가운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안에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대표주들의 경우에는 낙폭이 다소 크게 연출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매도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또 8만 원을 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심하고 지금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계속 들고 와서 언젠간 빛을 발할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집중 점검으로 IT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 방송 시작 전에 여타 이제 다른 경쟁사들은 또 어떤 내용을 좀 다루나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경쟁사라면 경쟁 방송국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네. 다른 경제 방송을 봤는데 네네. 제가 거기서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네. 떨어질 때니까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과연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할까 궁금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맞나요? 저가 매수 기회인가요? 그분의 심정을 대변하자면은 네. 욕을 덜 먹기 위해서 그냥 시장에 묻혀가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살짝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고 뭐 저도 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국민주죠. 국민주에 대해서 어떤 뭐 아주 부정적이거나 날카롭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한계는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현재 팩트들 점검을 해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만한 모멘텀은 없다.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쪽에서 숙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을 갖고 있고 또 자신의 그 자금이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네.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당장 매도하세요 혹은 이 종목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런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전략을 세워드릴 수는 있잖아요. 네, 상당히 울컥하시네요. 네, 워. 저도 네. 또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그렇죠.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갖고 안 물리신 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8만 원 선에 오늘도 깨졌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 수급 문제인가요? 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증시를 보는 외국인들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쪽에서 오늘도 보다 보니까 외국인 한 7천억 넘게 매도하고 있고 맞아요. 뭐 현선물 다 이렇게 매도하는데 시장이 일단 버티는 게 조금 더 신기한 상황들이고요. 거기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벌려지지 않고 그래도 8만 원대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최근에 실적 동향은 일단 2분기 영업이익 한 11조 원대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살짝 높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관련된 변수들, 대표적으로 외국인들 매도세와 특히 외국인들 매도세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흥국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게 지금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는 달러와 보게 되면 거의 뭐 V자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을 약간 곱게 보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입장들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기관이 같이 동참한다는 얘기. 특히 그러니까요. 금리 동향까지도 같이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지금 동향은 단기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고 장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 폭이 많이 축소가 되는 상황들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경기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혼돈스러운 그러니까 즉 지표 여러 가지가 다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일단 불안하니까 좀 위험 자산 팔고 봐. 이런 네. 심리가 지금 강한 상황이 지난 미국의 금요일 날도 보여줬고 지금 오늘도 한국에서도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근데 신흥국은 조금 더 강화된 모습들이 나오죠. 그에 따른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상황들은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단순히 이제 본업만 놓고 따진다면요, 여전히 메모리 수요, 반도체 수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나는 상승폭에 그 비교를 하면서 약간의 뷰를 좀 바꿔 하는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삼성전자가 아니라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 등 신흥국 증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또 기사를 보도했더라고요. 여기서 그럼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주분들 계속 들고 가면서 버텨볼까요? 아니면 일단 피할까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살짝 좋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얘기를 드렸는데 네. 또 날카로운 팩트를 더 말씀드리게 되면 네. 오늘자 나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고서를 딱 보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개연성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가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 여행 수요가 늘어난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작년까지는 IT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죠. 근데 이쪽을 덜 살 것이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수요를 강하게 끌어왔던 메모리 반도체는 약간 또 흔들릴 게 아니냐. 이쪽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중립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또 시장에서는 IM 사업부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갤럭시 S21이 상반기, 네. 하반기에 이제 뭘 끌을까라고 보는데 이쪽에 대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갤럭시 폴더블 3 이쪽이죠. 네. 이제 8월 달이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이 과연 이제 노트를 좀 접은 만큼 단기적으로 잠정 접은 만큼 얼마만큼 속도를 내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여기까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 쪽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오히려 이 폴더블 관련된 쪽이 의외로 지금 노트를 대체할 만한 정도로 보통 뭐 1,000만 대, 1,300만 원대. 지금 아마 삼성전자 쪽에서는 한 4,500만 원대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그때는 갑니다. 한 9만 원대까지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반도체 쪽 좋아지는 건 다 아는데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게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확인이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올해 실적 괜찮죠. 네. 괜찮은데 주가는 벌써 12개월 선행 PR로 보게 되면 13배가 조금 못 되는 수준까지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과거의 역사적인 PR 흐름을 봤을 때 싸지는 않다. 이런 관점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는 아마 지금 한 8만 원대 밑에서 다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강하게 올라갈 만한 여러 가지 변화는 실적이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세요라고 할 수 있는 매력을 보여줄 때까지는 아직은 강한 변화는 나오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아직은 못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폴더블 여러 가지 변화가 확인이 되는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9월, 10월 되겠죠. 그때 전조가 괜찮다, 흥행의 조짐이 나온다. 그렇게 되기 시작해야 주가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팅방에 정은님께서요. 네. 반도체 수출 데이터 잘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최근에 우리의 수출 동향을 보면은 자동차 반도체가 한 축을 맡고서는 큰 수출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걸리는 게 다른 사업부의 경우에는 펜트업 수요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난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렇죠.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난해 좋았기 때문에 펜트업 그런 강력한 수요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요즘 공부 많이 하시나 본데요. 공부해봤어요. 예. 제가 구박을 좀 덜해서 요즘에.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만큼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 안고 있다고 하게 되면 꾸역꾸역 하면서도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직 이 정도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나올 변수들을 좀 체크한다라는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소부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침 저희의 생각과 동일한 의견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고트리님께서 삼성전자는 배당이라도 주지 소부장 종목은 너무 고통스럽네요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국산화로 정말 뜨겁게 언급을 했었던 동진세미캠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최근에 이렇게 국산화 대표적인 소부장 종목들의 주가가 밀린 것이었을까요? 네, 참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하셨네요. 네. 배당은 또 그리고 1년마다 요만큼 주죠. 근데 이런 투자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장의 배당은 일단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더 꾸준히 많이 나야 그다음부터 배당을 늘릴 텐데 아직 그 부분은 좀 눈높이가 못 올라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일단 발포제 쪽에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네. 그러다가 이 포토레지스트리의 양산에 국산화에 성공하고 이제 삼성 쪽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율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 체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흐름들은 아마 빠르면 하반기 정도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작년에 워낙 좋았습니다. 상당히 다른 소부장들과 좀 다르게 좀 뚜렷한 실적의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올해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에서 살짝 더 늘어나는 정도라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20% 성장하고 올해 5%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주가에 대한 좀 눈높이가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겠죠. 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하반기 이 포토레지스트리와 관련된 쪽이 얼만큼 실적에 대한 중요한 변수를 끌어올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해답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특히 국산화는 했는데
직접적인 양산에는 약간 좀 차질을 빚는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묵직해지겠죠. 이럴 가능성은 염두를 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기대치를 주가에 쭉 반영을 시켜놨고 이제는 실적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구간이다. 따라서 기간 조정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럼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비메모리 또 안에서 DB 하이텍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DB 하이텍 그리고 테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역시도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던데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반도체 특집이네요, 오늘. 맞아요. 네, 그래서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기회 될 때마다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풀 캡하고 가동은 지금 거의 100%로 돌아가고 있는데 맞아요.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설비 투자를 할 의향이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물량을 주면 다소하겠습니다. 이런 쪽의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현금 흐름상의 자금이 많이 좀 떨어지고요. 대주주의 입장도 그쪽은 약간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냥 효율로만 얘기합니다. 그만큼 더 타이트하게 공장을 돌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도 우리가 현대차랑 손 잡으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나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뭐 어떤 빌려오거나 아니면 뭐 조인트 벤처 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나오면서 어떤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갖고는 어느 정도 예측된 수준의 실적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박스권 상단부 정도까지를 생각하시면서 차라리 상단부 정도라고 되면 6만 원대 넘어가는 가격대 부분이죠. 네. 이 정도쯤에서 한번 정리하셨다가 다시 흔들리게 되면 저점에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DB하이텍은 52,000원에서 62,000원 사이에 박스권이 전망이 된다. 따라서 6만 원 선에 올라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흐름 타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국민주 테스 볼까요? 네. 테스는 유명해진 그 테스죠. 네, 네, 근데 네. 회사 이름도 테스다 보니까. 근데 이 회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반도체 쪽, 지금 최근에 OLED 쪽도 괜찮은데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데 게다가 또 1분기 실적 딱 발표하고 났더니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을 한껏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1분기 때 수주한 금액을 보게 되면 1분기 때 수주한 금액이 작년 매출액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주를 바탕으로 조금만 더 수주를 해주게 되면 실적 흐름들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약간 멈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반영된 1분기 실적 이후에 오히려 2분기, 3분기는 좀 하향화될 수 있겠다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이를 좀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2분기 때 적어도 앞으로 1분기와 거의 어떤 맞먹는 수준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강한 탄력은 아직 제한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수주분이 실적에 반영되고 또 추가 수주가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이쪽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맞아가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그렇게 강하게 볼 필요는 아직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하고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매수하고 물려 계신 우리 반도체 개인 투자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 조언 한번 해주시죠.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기대는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쪽, 뭐 메모리나 비메모리 쪽도 뭔가 열심히 일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되는데 네. 하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숫자 외에 플러스 알파를 뭔가를 더 보여줘야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좀 재미가 약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너무 좀 장기간의 흐름을 갈 것 같다 생각하게 되면 비중을 약간 덜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2분기 실적 관련된 종목들, 기대되는 종목 쪽으로 살짝 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2분기 실적 좋은 종목들은 다 저희 증권광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증권강좌. 죄송합니다. 예. 예. 매일경제TV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 좀 참고하시면서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이렇게 저를 조금 죄송합니다. 있다가 다시 만남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